네,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적인 분석 들어볼 텐데요.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상당히 또 강한 모습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폭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폭은 상당히 미미한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 미 증시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뭐니 하더라도 펀더멘탈과 유동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만 이제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 수준도 미국과는 다르고 또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못 쫓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적인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이라도 좀 잘 돼줘야 또 우리가 나중에 후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자꾸만 보는 거죠. 일단 미국은 역시 가장 첫 번째는 경기 지표 호전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한번 심하게 조정받은 적이 있었죠. 이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용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나름대로 좋게 나왔지만은 신규 일자리 수가 축소하면서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수라든지 주변적인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적어놓을 것은 뭐냐면 미국은요 우리 경계 사이클을 어디를 기준점으로 보냐서 달라지는데 미국은 장기 호황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월남전이 있었을 때 한 8년 정도 호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91년부터 2001년도까지 이때가 10년 정도 호황이었는데 이때는 IT 경기가 좋아지면서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각각 8년하고 10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짧은 사이클인데 여기를 포함시키면 경기 사이클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상 미국의 경기가 얼마 주기적으로 움직이냐 그럴 때는 알아두실 게 79개월 사이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이클이라는 것은 확장기, 즉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수축기, 경기가 나쁠 때도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이 66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년 반 정도가 움직이는 사이클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바닥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 앞에 바닥을 보니까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6월달 정도를 경기의 바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지금 1월달까지 경기 사이클이 얼마냐면 55개월째예요. 그러니까 6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호황기 사이클인데 지금 55개월이니까 앞으로도 미국은 대략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는 긍정적인 힘이 남아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상승 기조의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는 경제 체질이 다르고 주변 여건이 다릅니다. 일단 그중에 첫 번째가 디커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증시의 약세예요. 중국이 좀 잘 돼줘야 우리가 중국에다 중간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해 준 다음에 중국이 그것을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라든지 특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가 잘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지금 저점을 살짝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시험을 보면은 평균 성적을 내죠. 국어하고 수학을 보면 평균 성적이 얼마일 땐 더해서 2로 나누는데 마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냉정하게 보면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자연스럽게 현재 주가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 좋아지느냐? 역시 중국 증시가 약세에서 벗어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하고 산업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빵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사올 것이냐 아니면 햄버거를 사올 것이냐 둘은 경쟁 관계에 있죠. 우리와 일본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산업 구조가 같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하고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관계가 많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국내 증시가 소위 디커플링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엔화율의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나야 이게 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달에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별로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지만 코스닥은 아주 좋죠. 코스닥은 이번에 월 양의 국면에 놓여졌으면서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전체 종합의 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하나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약세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탄성의 한계, 다시 말씀해서 추세선은 월봉상 1914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안 깨지고 조정받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지금은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일선이 약간 상승으로 추세를 틀고 있습니다. 물론 월봉상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코스피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원포인트 레슨은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예, 맞게 지적하셨습니다. 월봉상 음봉이라는 것은 이번 달에 코스피는 약간 버려져 있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차트에서 보냈듯이 코스피는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2개월째 아직까지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음봉은 음봉인데 우리가 왜 좀 깨져도 덜 깨져야 좋겠죠. 그래서 음봉이어도 아랫꼬리를 다느냐 안 다느냐가 중요한데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5일 평선이 살짝 더 나오기 때문에 아랫꼬리는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아랫골 달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러면 좀 위로 좀 쭉쭉 빵빵 뻗어 가져야 되는데 그 여건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된 자료화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플렉서블 이평선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플렉서블 이평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캔들은 이동평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렌드를 얘기할 때 이동평선의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에 있느냐 이걸 설명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요. 박스가, 두 개의 박스가 지금 파란 박스로 보일 텐데요. 첫 번째 이 박스는 20일 평선이 빠져나가는 주가가 바로 이 구간권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0일 평선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지수인데 지금 5일 평선은 지금 밑에서부터 살짝 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음봉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게 밑으로, 5일선에 턴하면서 아랫골 달고 있다는 건 저점에 대기 매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몸통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하려면 이게 이선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싸워야 되는 주가가 여기에요. 즉 다시 말해서 21평선 당분간 위에서부터 내려갈 수밖에 없는 21평선의 매물 소화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근데 바로 위에 녹색선 잠깐 좀 보시면요. 녹색선은 61평선이거든요. 그럼 석 달 전이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60선의 물량이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마 초보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내려가다가 5일선이 턴하는 건 요건 그래도 뭐랄까요.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해서 위험한 고비 넘겼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20선도 턴해야 되고 6선도 턴해야 되는데 지금 소화될 물량이 20선 물량이 여기 그 다음에 60선 물량이 여기 즉 다시 말해서 20선과 60선에 역배열되는 이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에 매물 소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구간은 밑으로 내려갈 때 5일선이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단에서 나름대로 저점 매수는 형성되고 있다. 굿. 근데 위로 올라갈 때 아직 2선과 6선의 기울기가 하향 기울기이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매물의 영향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배드. 그래서 결국 지금 주가의 패턴은 하단에서 저점의 매수와 코스피는 상단에서 매도세가 같이 나오는 하나의 가주권대 영역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겠다 판단되고 있고요. 대신 이러한 과정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스피 쪽에서도 월 양으로 움직이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1선과 6선이 지수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단으로 움직이는 조목 장세는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대신 코스피는 좀 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은 거쳐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신 코스닥은 이번 달에 월량이기 때문에 조목 장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다 맞추는 것이 이번 달은 정석적인 매매 플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에서부터 또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아봤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